네, 우리 소술지 뉴스 앵커가 네. 오늘 환하게 웃으면서 방송을 아주 잘해주셔서 기분이 좋네요. 네, 봄이 돼서 저렇게 좋아, 이렇게 환하게 네, 웃는 봄 건가? 되면 기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지막에 네. 그 숲에서 새 소리를 들으면 건강에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허리가 아픈데 어떻게 숲을 가요? 산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래서 준비했잖아. 그쵸. 봄에 나들이 갔을 때 허리 하나 아프고 좀 네. 씩씩하게 막 이렇게 건너. 이거를 그래서 오늘 심리외과 전문의 이동엽 원장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네.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26676-0124번이고요. 바로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예, 제가 대전에 사는 누군데요? 네. 네. 누구라고 안 밝혀도 돼요. 예, 누구씨 예, 이렇게 하시면 네. 돼요. 예, 예. 누구님. 네. 네. 예, 예. 그 5년 전에 무슨 병원에서 네. 허리 디스크 수술을 했어요. 네.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왼쪽 다리가 저려갖고, 네. 걷는데 좀 쩔룩쩔룩 이렇게 불편해가지고 수술을 했는데도 예, 예. 지금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도 산에도 다니고 운동도 열심히 했는데, 예, 예. 지금도 다리가 저리고 절룩절룩해서 상담드렸습니다. 아이, 잘하셨어요. 네. 대전은 확실하네. 대전 사투리를 쓰시는 거 보니까. 대전, 예, 예. 네, 좋습니다. 혹시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환자분. 99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그런데 그 왼쪽 다리가 저리셨는데 그 저림 증상이 수술 이후에도 계속 저리십니까? 예, 지금도 저리고 이제 발바닥 같은 데가 저리죠. 아, 발바닥까지요? 혹시 예. 미세 현미경 수술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못을 박았습니까? 아니, 그런 건 없고요. 네네. 조금 째갖고 예. 내시경 시술? 네네네. 예, 예. 근데 그 수술 경과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으셨나 봐요. 아니, 제가 아파서 간 건 아니, 허리가 아픈 건 없어요. 네네. 허리가 아픈 건 없는데 다리가 이제 저려갖고 내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디스크를 MRI 찍고 하니까 디스크라고 해서 수술을 했거든요. 예. 그 수술 이후에도 다리가 계속 저리다는 것은 허리에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이 분명히 건드려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수술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재수술한다는 자체가 위험성도 있지만 염증이라든지 또 신경이 늘러붙어 있는 유착이라면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여러 가지 그 수술 이후에도 증상이 남아있는 다리 증상, 즉 유착을 예. 풀어주는 유착 박리술이라든지요. 예, 요즘에는 허리로 안 들어가고 째지 않고 꼬리뼈로 들어가서 유착을 보면서 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방송을 잘 보시고 완전 환자한테 해당이 된다면 정밀 검사나 면밀한 치료를 통해서 그 원인을 먼저 아신 다음에요. 예. 예전에 그 수술 부위가 신경이 늘러붙어 있는 부위를 효과적으로 풀어주신다면 다리 저림이 많이 개선이 있으실 겁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예.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있으시죠? 예. 한번 시술을 받으신 건데 수술이 아니라 그 뒤에 그 조그맣게 이제 꼬리뼈를 째서 하셨다는 거 보니까. 그렇죠? 보니까 꼬리뼈가 아니고 허리 쪽으로 네. 예전 내시경 방법들이 조금 절개를 하고요. 예. 디스크를 이제 조금씩 제거한다든지 풀어주는 옛날 내시경 방법이 있는데 예. 재발률이 많고 예. 신경주의 유착을 많이 일으킵니다. 아.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꼬리뼈 내시경 치료가 더 한층 더 발달되어 있는 치료이기 때문에요. 더 확실하게 보고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옆구리로 넣어서 고주파 치료도 요즘에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유착을 많이 일으킬 수 있나요? 아, 고주파 치료 자체는 디스크 안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신경주의 유착을 많이 일으키진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옆으로 들어가는 예전의 내시경 치료는 네. 유착을 많이 일으키고 재발률이 높다고 돼 있어서 예. 네. 많이 좀 사양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치료를 받았으니까 지금 현대에 많이 과학된 치료로 한번 좀 더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뭐 반드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하나하나 더 살펴볼 텐데 전화는 네. 잠시 후에 또 저희가 받기로 하고요. 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허리가 좀 아프면 이 허리 처음에 조금 아픈 거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죠. 네. 참잖아요, 우선은. 60년대, 네. 70년대를 거치면서 일을 열심히 한 거에 표상이 아우 허리야 오늘 일 많이 했네. 아우 뿌듯해. 네. 허리 아픈 게 뭐가 뿌듯한가요? 그 통증을 존중해서 네.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논문에 보면 예. 누구나 아주 극심한 허리 통증을 95% 이상의 인구에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지나가는데 아까 방금 전화 주신 분처럼 다리가 저리다든지
1년에 몇 번씩 계속 반복되는 허리 통증은 병원에 꼭 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대개의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로 해결이 됩니다. 뭐 진통제라든지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로 되는데 그걸 계속 묵혀놓고 신경이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놔두면 1단계 이 보존적 치료에서 그냥 3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여기 보면 마비가 있다든지 대소변 장애, 즉 신경학적 증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게 되면 이 2단계에서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환자군인데도 네. 그냥 수술 쪽으로 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금 이 2단계 오늘 이 꼬리뼈를 통해서 유착을 풀어준다든지 예. 내시경으로 직접 신경을 디스크와 떨어뜨리고 유착을 풀어주는 예. 비수술적 허리 통증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사진이 있죠. 네. 그래서 사실 그 신경이 늘러붙어 있으면 말이 용어가 어렵지만 껌딱지처럼 신경이 늘러붙어 있는데요. 예. 방금 전화 주신 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다리가 저려서 신경 통로를 근본적으로 유착을 풀어주는 치료를 유착 박리술이라 그러고 그 그림처럼 아예 그냥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 양쪽 신경에서 터져나온 디스크를 보면서 레이저로 디스크를 녹여버리는 이 치료를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라고 하니까 오늘 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네. 비수술 치료 대상까지도 저희가 사진이 좀 있는 네. 걸로 보여지는데. 쭉 볼까요? 네. 사실 구별해야 될 이 두 가지 사파를 가지고 나왔는데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앞으로 숙일 때 아프고요. 빡하게 아프고 한쪽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협착증 이 두 가지를 헷갈리면 안 되는데 협착증은 아이고 허리야. 그러니까 허리 통증도 문제지만 다리가 저리고 힘이 빠져서 오래 못 서 있고 오래 보행이 안 되고 주저앉게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좌골 신경통이나 만성적인 허리 통증 또는 이제 방금 전화 주신 분처럼 수술했고 내시경 했는데도 계속 수술 후 통증 증후군인 경우에 충분히 치료가 될 수가 있고요. 예. 이 시술들은 수술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전신 마취도 안 하고 절개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흉터나 수혈이 필요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증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짧은 시술이지만 특수하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빠르고 고령이나 당뇨 또는 혈압 리스크가 위험성이 높은 만성 질환자한테도 충분히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네. 자, 네. 여기서 그 한 가지만 저희가 또 질문을 드릴 텐데. 네. 이건 아까 방송 전에 좀 대화를 나눴어요. 허리의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게 크게 이제 디스크가 하나 있고, 디스크는 협착이 있고, 디스크가 네. 탈출해서 되는 게 있고, 네. 근데 저 현대인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게, 네. 이 디스크, 이 허리에는 또 관절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크에서 생기는 통증이 있고, 네. 허리 주변에는 관절들에 또 생기는 통증이 있는데, 네. 이 관절에 대한 통증은 우리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좀 간단히 좀 짚고 계속 좀 진도를 좀 이어나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네. 페인 제너레이터. 그러니까 허리 통증을 생기게 하는 통증 유발자가 대개는 세 개입니다. 예. 첫 번째는 소위 말씀드리는 디스크고요. 예. 두 번째는 신경막, 경막, 예. 경막 근처에서 신경이 늘러붙고 유착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는 것이 있고 세 번째로는 후관절이라고 뒤쪽에 있는 조그만 관절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천정관절, 후관절 이런 것들이 예, 있죠. 네. 동글동글한 관절이 있는데 디스크인 줄 알고 계속 디스크를 치료했는데 전혀 안 닿는 분들은 반드시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통증 유발 포인트를 찾으셔야 되는데요. 네. 사실 너무 디스크에 꽂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왼손이 가려운데 오른손을 긁는 격이에요. 아. 반드시 포커스를 즉 페인 제너레이터 통증 유발 부위를 찾으셔야 되는데 후관절 증후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후관절이 나빠져서 생기는 거를 계속 디스크만 치료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소위 다리가 안 아픈데 엉치나 또는 벨트 라인 아래쪽으로 계속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후관절이 나쁜 분들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사실 저 역시도 지금 그래 이걸 보면서 저도 디스크인 줄 알고 치료를 좀 받았는데 네. 자꾸 이 통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 증상들이. 디스크 아니셨죠? 아니, 제가 네. 지금 그런 증상인데 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자, 우리가 디스크도 굉장히 중요하고 협착도 중요하지만 이 관절 주변에 있는 통증을 해서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이 과연 이분들은 디스크로 오명을 받으시는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이게 좀 모형이 좀 큰데요. 포커스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들까요?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들면 네. 자, 이렇게 보면 잘 보이네요. 예. 이 보통 디스크가 이렇게 뼈와 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이게 디스크인데요. 네. 이 뒤에 보면 조그만 관절들이 있습니다. 예. 이 조그만 관절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벌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네. 관절 자체가 루즈해지고 느슨해진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 붙어 있는 근육이나 심부 인대에서 염증이 생기고 예. 부종이 생기는데 마찰 때문에. 예, 마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자꾸 움직이다 보면 디스크는 괜찮지만 후관절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고요. 예. 네. 좀 더 아래 보면 이 천장 관절, 즉 이 천추랑 그 장골이 연결되는 이 부위에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거기도 네. 염증이 생기니까 자꾸 그러니까- 비벼지니까. 그러니까 이 디스크가 아니고 후관절이나 천장관절 증후군인 경우가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를 만나서 내 페인의, 내 통증의 소스가, 즉 네. 유발점이 과연 디스크냐, 네. 신경경막이냐, 뒤에 후관절이냐, 천장관절이냐를 반드시 찾은 다음에 네. 치료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디스크에 대해서 통증이 일으키는 이 이제 협착증과 디스크가 튀어나온 탈출증인데 그 통증 때문에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계속 통증이 이어지고 아프거나 이렇게 뒤쪽이 아픈 경우가 있던 데는 이 관절을 한번 검사하고 치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다 보이겠네요. 그래서 그 우리가 MRI 중에서도 관절을 잘 보는 MRI가 있고요. 신경막을 잘 보는 검사가 있고 네. 골반까지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디스크만 보는 MRI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검사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통증 유발점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몇 달을 했는데 개선이 별로 없으면 다른 원인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네. 제가 오늘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좀 네. 시간을 좀 소요하지만 그런 분들 있어야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디스크냐 협착증이냐 거기에 우리가 너무 좀 올인하는 것 같아요. 허리 통증과 허리 치료에 대해서. 그러나 이 관절도 우리 몸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관절에 의해서 거기 신경과 근육이 붙어 있는데 네. 저희 그 심줄도 붙어 있고 그쵸. 그게 막 비벼지면 거기 염증이 생기고 부종이 생기고 이게 반복되게 되면 이 사람들 어디가 치료받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모르는 또 그런. 아, 게 제가 좀 있으니까. 흥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네. 그 부분에 경험자셔가지고. 통증이 좀 있어서. 네, 맞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런 분들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6676-0114번이고요. 이제 좀 치료법 살펴볼게요. 먼저 신경유착 박리술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시청자 여러분, 그 심장의 관상동맥이 막히면 네. 심근경색이나 이제 심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경 통로가 막힙니다. 이렇게 제가 모식도를 가져 나왔는데 신경 통로 동굴이 있는데 이렇게 동굴이 막히듯이 통로가 막히게 되는데 요거를 소위 굴착기 같은 카테터로 이렇게 신경 통로를 주변의 유착과 염증을 제거하면서 흐름 자체를 좋아지게 하는, 즉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신경유착 박리술입니다. 그래서 네. 신경 통로를 넓혀준다는 것이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런 그 신경이나 관절에 손상이 되고 노화가 돼서 염증 물질이 쌓이고 찌꺼기가 쌓이면 우리 몸에 심장 혈관이 막히듯이 찌꺼기가 쌓이게 되고 그것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제 만성적인 신경 통증이라든지 이제 신경 손상으로 가기 때문에 네. 이 염증과 유착에 대한 치료의 중요성이 여기 있다는 거고요. 이걸 근본적으로 유착을 풀어주는, 박리하는 것이 유착 박리술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VCR인데 그걸 좀 보시면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조금 어려운 화면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환자를 누워서 치료하고 있고요. 환자는 깨 있는 상태에서 저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꼬리뼈 근처에 저렇게 국소 마취만을 통해서 하고, 저는 특수한 카테터를 통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이제 신경 통로로 올라가는데요. 어머님 평소 증상이 있으십니까? 왼쪽 다리 뭐가 이렇게 올라가죠. 왼쪽 증상을 찾는 거예요. 예. 저렇게 조작을 통해서 신경 주위의 유착을 풀어주고 평소 통증이 생기는지 확인하고 네. 환자가 깨 있으면서 평소 저림감이 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왼쪽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부위를 찾아가지고 모식도처럼 신경 부위 자체를 근본적으로 포커스를 찾아서 열어야 됩니다. 네. 네. 그러는 것이 유착 박리술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네. 그 저 유착 박리술이라는 게 이 디스크에 대한 유착 박리술은 저렇게 되지만 아까 관절 쪽에도 유착이 되면은 그 붙어 있는 그런 유착도 이렇게 주사 같은 걸 이렇게 풀어주거나 치료가 가능할까요? 화학적인 치료로? 그렇습니다. 저거는 사실 신경 근처에 늘러붙어 있는 유착, 즉 두 번째 통증 유발하는 경막의 유착이고요.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라든지 후관절이 느슨해져 가지고 생기는 그 인대나 근육의 손상은 아주 특수한 바늘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래서
이 등 쪽으로 또는 관절 쪽으로 들어가서 유착을 풀어주고 염증을 씻어주면 증상 개선이 빨리 올 수 있어요. 근육으로 집어넣는 건가요? 예, 예. 아, 근육 주사 비슷하게 해서 이렇게 지금. 환자분들은 근육 주사 맞는 듯하게 느끼시는데요. 네. 굉장한 특수한 그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예. 알수록 참 알 게 많네요. 그걸 왜 네. 그동안 우리가 방송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자, 그러면 신경유착 박리술로 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이 남성분은 57세 이제 남성분이시고요. 사실 운전 많이 하시는 어르신이세요. 운전을 많이 하면 이제 택시나 버스 운전하시면 이제 진동에 노출이 돼 있는데 MRI를 보면 4번, 5번 사이에 새카맣게 돼 있고 뒤에가 약간 찢어져 있으면서 볼록 나왔는데 네. 이 정도면 수술할 정도는 아닙니다. 제가 수술도 하지만 수술할 정도는 절대 아니고 통증 주사를 맞아도 계속 아팠습니다. 예. 근데 통증 주사는 사실 스테로이드 주사거든요. 예. 그럼 오히려 조직을 더 망가뜨립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수술 원치도 않지만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이 적외선 치열 검사를 보면 자율신경계 증상이 안 좋으니까 양쪽 무릎이나 다리가 매우 차지요. 네. 네. 이게 찬 경우에 시술을 유착박리술을 했고요. 시술 전에는 이렇게 찼는데 이후에는 비교적 따뜻하게 보여서 허리나 엉덩이 쪽에 통증이 굉장히 완화가 많이 됐어요. 운전하시는 어르신인데 엉치나 허리 쪽에 통증 완화가 많이 되니까 운전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제 업무 복귀가 빨라지게 되고 그래서 근육 강화 운동을 시키고 수영하고 그래서 상당히 유착박리술로 좋은 치료가 됐던 경우입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예. 또 다음 케이스가 사례 있죠. 볼까요? 예. 네. 비교 네, 예후가 한번 좋은 치료 사례 참고하시고 조금 젊은 여성분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오, 33살밖에 안 예, 되셨네요. 이분은 네. 이제 미용사셨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자르고 약간 숙여서 업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조기에 디스크가 좀 많이 생겼는데 이분 역시 좀 만성적인 패턴이에요. 1년 전부터 엉덩이 쪽이나 종아리 쪽이 통증이 심해 오는데 예. 주사 치료 맞고 물리치료 하지만 호전이 별로 없으세요. 직업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업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계속 아프면서 인상을 쓰니까 손님들이 왜 이렇게 인상을 쓰냐. 네. 그래서 MRI 찍어보시라고 해서 검사를 하셨는데 네. 4번, 5번 돌출이 돼 있는데 수술할 거 역시 아닙니다. 그런데 사진보다는 적외선 체열 검사가 굉장히 안 좋아요. 엉덩이가 차고 네. 종아리가 새까맣게 변화했죠. 감각이 이런 없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비교적 젊은 여성이고 수술할 정도가 네. 아닌데 기본적인 주사 치료를 1년 동안 회복이 안 되면 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시술 전에 네. 이렇게 예. 했던 파랗게 보였던 증상이 많이 좋아졌죠. 네, 네. 손이 완전 달라졌어요. 사실 젊은 네. 디스크들은 유착 박리술 이후로 회복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사실 1년까지 왜 끌었나 싶을 정도로 이 환자는 좋아지셨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기에 빨리 재활을 할 수 있는 좋은 치료이기 때문에 잘 업무 복귀가 됐습니다. 네. 한참 일하실 나이인데 잘 되셨네요. 예. 네. 그래요. 이제 저희가 다 봤죠? 네, 이제 사례는 쭉 다 네, 살펴봤고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통증을 유발점이 허리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제 네. 쭉 신경에게 이렇게 하면 찌릿찌릿찌릿하는 게 엉덩이도 될 수 있고 종아리, 허벅지, 발가락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시작돼서 그걸 어떻게 또 찾아내야 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궁금하신 점이 오늘- 오늘 굉장히 오늘 많으세요. 네. 좀 허리가 안 좋으셔서 네, 그렇지. 네. 이거 대본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그렇죠. 근데 네. 사실 디스크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디스크를 치료하셔야 되는데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데 근육을 치료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경막도 자극이 되고 디스크가 안 좋은 분들은 대개는 후관절이 같이 안 좋아지는 즉 네. 1번, 2번, 3번의 통증 유발점이 같이 짬뽕돼 있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검사만 하면 안 되고요. 사실 다리가 저리신 분들은 신경이 보이는 MRI나 근전도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예. 또 고관절까지 보이는 MRI가 있어요. 이런 검사를 통해서 면밀하게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디스크는 한 30% 정도 기여를 하고 있고 신경 유착이 한 50%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경막 신경 먼저 잡아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설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사례 한 가지만 좀 더 살펴볼까요? 예. 신경유착 박리술,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예. 사실 이제 수술한 다음에도 계속 네. 아프신 어르신님 계세요. 78세 어머님이시고 15년 전이면 이제 한 60대에 네.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요. 간단한 수술을 하셨지만 최근에 허리나 엉덩이에 통증이 재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경이 쭉 내려오다가 디스크가 약간 나와 있고 뼈가 약간 찌그러져 있고 디스크 좀 좁아져 있는데 가는 병원마다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러니까요. 수술을 하셔라. 네. 또는 연세가 많으셔서 하지 마셔라. 네. 시술을 하셔라. 운동해라. 또는 운동하셔라. 주사만 된다.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네. 이 어르신은 저한테 네. 왔을 때 누워서 진찰을 해보니까 네. 마비가 있으면서 양쪽 엉덩이랑 전체가 다리가 다 찹니다. 네. 보행 자체가 안 됐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후 유착 증후군, 수술 후 통증 증후군에 해당됐습니다. 네. 신경 자체가 흐름이 아예 이렇게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아. 이런 분들은 주사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풀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참 유착 방리술에 좋은 경우인데요. 유착을 풀어줬더니 굉장히 많이 찼던 게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허리나 엉덩이 쪽, 다리 쪽의 증상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80세 정도 되셨으면 수술을 먼저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유착을 풀어주려면 그냥 주사라든지 약만 드셔서 운동만 하시라는 거는 조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네, 유착 그렇죠. 방리술을 통해서 많이 좋아졌던 경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026676-0114, 026676-0114번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직접 전화를 주시면 선생님하고 네. 상담을 저희가 직접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이 돼 있죠?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8입니다. 네. 근데 힘이 정말 없으시네요. 예. 많이 지금도 아프세요? 네, 지금 아픈데요. 제가 예, 뇌출혈로 편압인데요. 예. 너무 통증이 심해서 예, 예. 네. 자, 뇌출혈도 치료를 이렇게 해서 치료를 좀 받으시고 있고 또 허리도 또 게다가 아프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허리로 해서 다리 밑바닥까지 다 아파요. 어. 그것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예, 어머님 혹시 편마비가 어느 쪽이세요? 왼쪽이에요. 왼쪽 마비가 고행이 될 정도세요? 보행은 되는데요. 네, 많이 힘들어요. 저세요? 네, 아. 많이 저. 저기 약간 좀 이렇게 힘이 들게 약간씩 이렇게 좀 절듯이 걸으십니까? 절리고 쑤시고 예. 아파요. 네, 많이. 아픈 부위도 왼쪽 다리세요? 그러면? 네네. 예. 허리 혹시 그 이제 편마비가 있으면 다리가 팔다리가 가늘어지면서 힘이 빠지니까 그 자체 때문에도 통증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하지만 허리병도 같이 동반돼 있으면 좀 두 가지가 같이 혼합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아프실 거예요, 더. 허리 검사를 하셨는데 MRI 같은 걸 하셨습니까? 아니, MRI는 안 하고 네네. 엑스레이만 해봤는데 예, 그런 예. 데는 이상이 없는데요. 예, 그냥 예. 아파요. 아프세요? 혹시 얼마나 몇 년 되셨습니까? 7년 됐습니다. 7년이요? 아유, 네. 많이 되셨군요. 네. 자, 지금 근데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네. 뇌졸중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계속 이제 치료 받으셔야 되겠지만 최소한 허리나 다리에 당기는 통증만이라도 좀 사라지게 하시면 조금 더 이 목소리만 들어도 좀 많이 우울하신 것 예. 같은데 그걸 좀 더 네.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어머님, 일단은 기운 내시고요. 사실 비교적 젊은 연령이신데 편마비가 있는 환자라든지 혹은 파킨슨이라든지 여러 가지 머리 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근골격계 질환, 즉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 같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힘드신 거는 압니다. 네. 그런데 그 어머님 다리가 계속 저리고 힘이 빠진다면 허리 검사를 한 번은 권하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가 디스크인지 협착증인지 또는 후관절 증후군인지 구별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MRI가 싼 검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문의나 또는 뭐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상의하셔가지고 면밀한 정확한 진단을 하시고요. 머리 안에 문제가 있었지만 척추도 같이 검사를 하셔서 예. 증상 개선을 하시면 재활이 잘 되거든요. 네. 우울한 마음이나 기운도 많이 붙어드릴 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먼저 검사를 권하고 싶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강 프로인데요. 네. 바로 오늘 우리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방송 끝나고 저희가 한 20분이면 끝나니까요. 그때 다시 전화를 주시면 선생님께서 좀 디테일하게 예, 자세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좀 긴 시간 동안 가이드라인을 좀 해주세요. 가이드를. 네, 그게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여러 분의 전화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한 네. 분을 저희가 따뜻하게 또 맞습니다. 건강하게 또 사회도 복귀시켜드리는 맞아요. 것도 우리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고 가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자, 전화 감사하고 잠시 후에 또 전화 다시 주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빨리 네. quiz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전화 한번 또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 선생님하고 직접 한번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연세 어떻게 되십니까? 저 55세요.
증상이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버님? 다리가 네네. 이 오른쪽 엉덩이 해가지고 네네. 다리가 조금 저리거든요. 땡기고.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서울의 노원구에 있는 네. 3월 17일 날 MRI 찍어보니까 네네. 수술할 당일 아니고 뭐 시술로 간단히 된다 하더라고요. 예. 시술했어요. 했는데 네, 3월 달에요. 3월 17일 날 했죠. 예. 그래가지고 한 3번 네네. 주사를 이제 맞으려 하더라고요. 예. 3번 맞았는데도 별로 다리 저리는 거는 네. 별로 뭐 효과도 없고 해가지고 음, 또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그는 대상포진 나가지고 병원 못 갔어요. 아이고, 대상포진까지 오셨어요. 네. 대상포진은 네, 또, 예. 그건 이제 병원 가서 그건 이제 안기 됐는데 네네. 다리 저리는 거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다리 저림이 수술할 정도가 아니더라도 신경이 조금 좁아져 있는 통로가 좁아지면 신경을 자극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리 저림은 그냥 두시면 원래는 안 되는 거는 맞습니다, 아버님.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아주 연세가 많으신 거는 아니신데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있으면 되는 나이는 아니시거든요. 예. MRI를 찍으셨지만 다리가 계속 저리고 간단한 시술을 3번 정도 했지만 다리가 저린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제가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꼬리뼈 내시경이라든지 직접 봐서 MRI나 또는 설명이 안 되고 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직접 보고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내시경 치료도 간단하게 보는 것도 있고 또 좀 특수하게 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선생님과 상의를 하시되 다리가 계속 저리는 것 또는 힘이 빠지는 거, 걸을 때 막 저림이 오는 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됩니다. 3월 달부터 생겼다면 한두 달 정도까지는 조금 더 치료해 보시고요. 만약에 더 지속이 된다면 지금 제가 앞으로 말씀드릴 내시경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조금 꾸준히 치료하면 그 충분히 완치가 되는 병이니까 그 다음에 관리를 하시면 이제 다시 재발은 안 하는 것 같고요. 네. 허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금 방송 이후에 말씀하신 대로 그 치료법은 안 하신 것 같은데 그걸 유념해서 좀 보시면 아마 좋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많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수술했어요. 네. 근데 또 아파. 네. 재수하려니 엄두가 안 나. 네. 처음 답답하죠. 불신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 의사분들. 네. 그러니까 환자 의사에 또 불신이 생겼어요. 사실 척추 질환이 완치되는라기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자세나 연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관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사실 신경 성형술이라든지 신경 주사 치료, 시술이 만병통치약으로 설명하는 거는 좀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수술을 그럼 했으면 다 나아야 되거든요. 저도 외과 의사지만 수술하고 나서도 분명히 체질에 따라서 유착이 된다든지 문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주위 조직 손상 없이 병변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 들어가 보자. 그래서 내시경을 위나 장처럼 척추에도 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는데 제가 손으로 지금 잡고 있는 요 카테터가 내시경 장비예요. 네. 요거를 3mm 정도 되는데 확대해 보면 위에는 내시경이 달려 있고 아래는 레이저가 있습니다. 내시경을 보면서 하기 때문에 병변을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심한 분도 있고 심한 줄 알았는데 간단한 분도 계세요. 디스크와 유착이나 염증을 직접 다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나 또는 레이저를 사용해서 외과적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다음 그림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번 시청자 여러분 보십시오. 시술 전에는 이쪽 그림처럼 양쪽 신경 겨드랑이로 터진 디스크가 이렇게 뻘겋고 살색으로 보여요. 네. 화면 안쪽에서부터 터져 나왔는데요. 이렇게 레이저를 보면서 내시경을 보면서 레이저가 이 디스크 안쪽에 지금 박아놓고 우리가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쪼그라드는 장면이 가운데 유착이 사라지면서 디스크가 화면 안쪽으로 쪼그라들게 되고 네. 이게 뻥 뚫리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고 하기 때문에 신경 겨드랑이 사이로 터져 나왔구나. 네. 빨갛게 염증이 있구나. 디스크는 살색이구나. 그래서 정확한 부위에다가 레이저를 쏘기 때문에 안전하고 쪼그라드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지금까지 나온 시술 중에서는 가장 정확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저희가 화면 준비했어요. 네, 시술 과정 직접 화면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꼬리뼈 내시경 치료는 이제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환자 누워 있고요. 국소 마취를 통해서 지금 저렇게 초록색으로 보이는 것이 내시경 레이저 장치예요. 네. 그래서 환자랑 3mm 정도 카테터를
환자 꼬리뼈를 통해서 조금씩 천천히 신경 통로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내시경 화면도 보지만 저렇게 컴퓨터 화면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아버님 평소 왼쪽 다리 증상이 느껴지십니까? 저렇게 카테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손에 신경의 유착을 풀어주는 장면입니다. 네. 저 화면은 내시경 장면이고요. 저기 노랗게 염증이나 저기 손의 조작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는데 지금 저 초록색이 이제 레이저 장치고요. 저 그렇군요. 안쪽 바닥이 이제 디스크예요. 네. 자, 요 화면을 잘 보시면 디스크가 가운데 보이고 양쪽 신경이 보이죠. 네. 화면 안쪽으로 레이저를 쏘니까 점점 화면 안쪽으로 쪼그라들면서 기포가 생기게 돼요. 기포가 생기면서 화면 안쪽으로 조금씩 쪼그라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 노가 없어지면서 기포가 생기면서 쪼그라듭니다. 혈관이 지금 보였다가 쫙 쪼그라드는 게 보이죠. 네. 그래서 터져 나왔던 디스크라든지 유착을 저렇게 근본적으로 신경에 전혀 손상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네. 장점이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예, 상당히 좋은 치료를 할 수 있겠죠. 저렇게 제거를 하는군요. 예, 네. 그래요. 그 레이저를 쏘게 되면 기존 치료법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칼로 이렇게 도려내는 거하고 레이저를 그렇게 쏴서 없애는 거하고 글쎄 그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레이저 치료는 직진성 레이저가 있고 예. 사방으로 퍼지는 레이저가 있는데요. 그렇겠죠. 네. 예. 보통 이제 홀뮴 레이저라든지 야그 레이저를 쓰는데 굉장히 레이저가 안전합니다. 주위 조직 손상 없이 하는데 소위 말해서 고기를 구울 때 열을 발생시키면 쪼그라들죠. 네. 그러니까 디스크라는 게 연골 고기 덩어리거든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을 발생시키고 안전하게 그 병변 부위를 쉽게 말해서 태우는 건 아니고 열을 가하면 쪼그라들게 되는 효과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밀려 나와 있다든지 염증이 노가 없어지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직진성 레이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으로 퍼지는 안전한 레이저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또 절개하지 않고도 흉터나 수혈 없이도 이런 비교적 짧지만 아주 특수한 치료를 통해서 레이저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을 제거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칼을 안 대고 염증을 이렇게 쫙쫙 풀어낸다는 거고 치료가 어려운 부위까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신경근의 유착을 풀어줄 수 있다는 장점이 예. 있고 네. 역시 디스크라든지 인대가 신경을 누르는 협착적인 경우에 이 디스크랑 인대 사이즈를 줄여줍니다. 네. 그러니까 신경 통로가 열리게 되죠. 그래서 레이저 사용의 큰 특징은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저희 좀 비교적 예후가 좋은 사례 살펴보겠습니다. 치료 사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조금 심한 분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70세 어르신이고 고령이 속하시죠. 근데 이제 혈압이 있으시고 심장 안 좋으신 분이었는데요. 이 어르신은 MRI 보면 내려가다가 완전히 막혀서 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신경 줄기가 쭉 내려가다 두 군데가 끊어져 보이죠. 네. 이렇게 두 군데가 완전히 끊어져 보이면 이제 보행 자체가 잘 안 되세요. 오래 못 완전히, 걸으십니다. 네. 이게 신경이 딱딱 잘라지듯이 그러게요. 끊어져 보이죠. 네. 이 정도 되면 수술 얘기를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1순위 후보나 2순위 후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경우에 시술 전혀 안 해보셨던 분들 디스크라든지 인대 자체 사이즈를 내시경 레이저로 줄였습니다. 양쪽 전에는 이게 종아리가 저려서 아예 못 그러셨어요. 네. 자꾸만 주저앉고 그랬는데 종아리나 엉치 부위 통증이 상당히 좋아지셨습니다. 네. 이분 역시 제가 수술 후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꼬리뼈 내시경 치료로 효과를 봤어요. 사실 내시경까지 했는데도 이분이 만약에 실패했다면 제가 현미경 수술을 권했을 겁니다. 네.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 보통 저희가 확률이 한 60내에서 75% 정도는 성공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경 치료로 효과를 많이 봤던 경우이죠. 네, 다행이네요. 그렇군요. 네. 네. 계속해서 하나 더 볼까요? 있죠? 예. 네. 예, 70세 여성이신데 이분은 이제 주부시고 디스크가 터졌어요. 그래서 콩알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요 케이스가 중요할 것 같네요. 네. 왼쪽 다리 통증이 이렇게 터지면 상당히 아프고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몇 주 치료하다가 안 되면 이제 현미경 수술을 하는데 네. 요 MRI를 보면 이렇게 단면도에서는 시술 전에 콩알로 이렇게 터진 게 보입니다. 네. 네네. 그런데 아까 그 화면 제가 동영상 보여드렸듯이 내시경으로 이 콩알을 녹이게 되면 이렇게 없어져 보이죠. 네. 그래서 전후 사진이 이렇게 콩알처럼 터졌다가 왼쪽 다리를 자극을 하는 MRI가 있고 이후에 이렇게 콩알이 없어진. 그러니까
좋은 장점이 MRI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왼쪽 다리 증상이 예전에는 반드시 조금 열어서 수술을 했는데 네. 이제는 꼬리뼈로 들어가서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럼 계속해서 저희 사례 쭉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어요. 몇 가지 사례 더 있죠. 예, 57세 여성분이시고 이분 역시 이제 만성 디스크. 그래서 오래 앉아 계시고 좀 덩치도 크시고 네. 좀 뚱뚱하신 분이셨는데요. 네네. 제일 밑에 마디 디스크가 볼록 나왔죠. 네. 이런 경우에 이 디스크를 잘라내면 관절이 좁아지기 때문에 몸집이 크시니까 수술 예후가 좋지 않아요. 아. 그래서 허리를 숙일 때라든지 아침에 세면할 때 네. 또는 머리 감을 때 굉장히 아프시는데 주사 치료해도 효전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내시경 레이저로 저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지지게 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절이 좁아질 리가 없죠. 네. 그래서 허리를 숙이고 집안일을 하는데도 이제는 지장이 없이 많이 회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매우 뚱뚱하시고 관절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디스크를 잘라낸다든지 뼈를 잘라내버리는 수술은 관절이 더 망가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장 더 네. 있죠? 예, 유념하시게 되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 이렇게 터져서 된 거를 시술 이후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뻥 뚫리는 느낌이죠. 예, 그래서 MRI를 찍어서 전후를 비교하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좋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한 5분에서 6분 정도 네. 남았는데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전화 상담을 좀 한두 개 더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후관절이나 네. 이 저기 청문관절이잖아요. 네. 크게 우리가 네 가지라 그랬는데 허리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세 가지. 세 가지. 좀 전에 배웠는데 제가. 자, 디스크에 관련된 거. 디스크에 관련된 거는 디스크에서 올라오는 디스코제닉 통증. 네. 그러니까 네. 디스크에서 올라오는 통증. 두 번째는 디스크 뒤에 있는 그 경막, 네. 네. 경막이라 그러죠. 네, 네. 그렇죠. 경막 외에서 올라오는 통증. 근육 관련된 거. 네. 근육이 아니죠. 신경이죠. 신경인가요? 그러니까 네. 디스크가 있고 뒤에 있는 신경 자체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있고 예. 그 뒤에 있는 후관절 및 심부 근육에서 올라오는 통증이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그동안 디스크만 가지고 그러니까요. 협착증과 디스크 탈출증 이것만 가지고 계속 네. 방송했는데 이제는 좀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세 가지 통증에 대해서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반드시 시청자 여러분도 내 허리 통증의 원인이 세 가지 될 수 있다고 아셔야 돼요. 네. 그럼 이동엽 신경학과 의사의 세 가지 허리 통증 유발점 이렇게 이래갖고 뭘 좀 최고 캠페인을 좀 하세요.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 세 가지 때문에 아프다는 거 알고 병원 의사들한테 가서 이 세 가지를 다 한번 검사 받아보시죠.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이야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통증 유발점은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누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네.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전화 연결도 네.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제가요. 네. 한 40대에는 네. 척추 분리증이라고 병원 가면 그랬어요. 아, 네. 네네네. 근데 이제 그때부터 쭉 자꾸 아파서요. 병원에 갈 때마다 보면은요. 네네네.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아. 했어요. 네네네. 네, 그런데 요 근래에는 이 왼쪽 다리가 막 다리 그 등 있잖아요. 예. 거기가 마비가 돼가지고 감각이 없어요. 발등이요. 예. 누워서 그리고- 발목을 들었을 때 힘이 좀 빠지시는군요. 힘은 속으로는, 그렇게 하면 힘은 안 빠지는데요. 감각으로. 팔 피부가 아. 감각이 없고요. 네. 예예. 엉덩이 그 골반이라고 하나 거기가 무척 아파요. 아. 골반이었는데 어머니 저희가 그 얘기 하잖아요 지금. 척추 어머니 같이 이게 분리증이 있는 경우가 인구의 6%고 저도 개인적으로 분리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분리가 된 다음에 뼈가 어긋나는 거를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거든요, 어머님. 네.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신경이 이 볼펜이 신경이면 이렇게 뼈가 어긋나니까 끼게 되죠, 신경이. 그러니까 네. 전방 전이증이 있으면 디스크도 문제가 되고 신경도 문제가 되고 후관절도 망가지는 거예요. 세 개가 같이 오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힘이 많이 빠지시지 않고 마비가 있지 않으시면 수술 먼저 하진 않지만 수술하지 않게 근육을 강화하는 주사가 있어요. 프롤로 주사라든지. 근데 치료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저는 이제 병원 가는 데마다 네. 과장님께서 수술밖에는 얘기- 없다. 네네. 그런데 그 수술이 아주 심한 수술이기 때문에 네. 이제 MRI 찍어보니까 너무 심해서 네네.
어머님 연세에 제가 71인데요. 아이고, 어머님 예. 어머니 연세에 이 큰 수술을 하면 네. 피도 많이 흘리고 네. 견뎌내실 수 있을까? 그래서 딱히 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머니가 알아서 하라고 그러셔요. 좋은 선생님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척추 분리증, 전방전이증은 어머님 뼈를 못을 박아야 되는 수술을 하셔야 돼요. 네, 그런다고 하셔요. 예, 그러니까 그 신중하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더 심하게 어긋나기 전에 요즘에는 사실 저도 외과 의사인데요. 전신 마취하지 않고 수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피도 많이 안 나는 방법도 있는데 한번 물론 사진을 봐야 되겠지만 너무 많이 어긋나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가족들하고 상의를 하긴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어머니 시간 관계상 네. 제가 대신 약속을 드릴게요. 방송 저희 한 2분 있으면 끝나니까 네. 우리 어머니하고 아까 그 뇌졸중과 그 이 척추 네. 디스크가 심하신 네. 두 분은 방송 끝난 다음에 바로 2번으로 전화 주십시오. 0266710114 전화 주시면 나가셔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두 분 친절하게 오랫동안 네. 좀 전화 상담 받아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좀 이런 협박도 좀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우리 네. 환자들, 국민들 위해서 제가 고맙습니다. 네, 네. 뭐든지 합니다. 네, 어머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시간이 한 30초에서 1분 남았는데 이 봄인데요. 네. 운동법 하나 좀 알려주세요. 네. 매번 강조하지만 네. 앉아 계신 분들은 가슴을 쭉 펴시고요. 배를 집어넣으시고 네. 이 시간에. 예. 배를 반드시 집어넣으시고 항문을 근데 조이십시오. 배가 안 들어가. 항문을 딱 닫으십시오. 한 번, 또 두 번, 네, 세 번. 계속 하십시오. 하루에 한 500번 하십시오. 네, 그러면 척추 관절이 이거, 좋아집니다. 이거 하다가 딴 거 못할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항문을 조이는 그 상상을 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선생님도 조이셨죠? 네, 지금 저 벌써 10번 했습니다. 한번 조여보세요. 한번 10번 한번 해보세요. 자, 네. 시간이 계속 남았으니까. 자, 하나, 둘, 셋.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네. 배를 배에 힘을 집어넣고 주고, 항문을 계속 엉덩이에 조이시는 힘을 주고, 운동을 하십시오. 당당하게 한번 이 세상 살아보시죠. 자, 네. 오늘 날씨 좋은 토요일, 저희 일요일 네. 여러분과 방송을 했고요. 저 척추 전문 이동혁 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